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바로 한국교육부의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 지원 방안,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학생들이 마음 문제로 힘들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요. 그 위클래스 상담 건수가 엄청 늘었어요. 20년에 231만 건이었는데 22년엔 355만 건. 정말 많이 늘었네요. 거의 뭐. 네, 그리고 주관적 행복감은 좀 떨어지고 외로움이나 우울감은 또 늘어나고 있고요. 23년 행복감이 57.8% 정도라니까요. 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번 대책은 그래서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문제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죠. 이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가장 큰 건 이제 학생 마음 건강 문제를 교사 한두 명에게만 맡기지 않겠다, 이겁니다. 시스템으로 가겠다? 네, 예방부터 시작해서 조기 발견, 또 상담, 치료, 그리고 학교 복귀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학교랑 지역사회가 같이 책임지는 시스템, 그걸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학교 현장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담임 선생님 혼자 너무 힘드셨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 교장, 교감 선생님을 중심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팀이란 걸 운영한대요. 통합지원팀이요? 네. 그리고 학교 상담실, 그 위클래스 있죠. 거기 전문 상담교사 선생님들도 더 많이 배치하고요. 인력 보강이군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있는 위센터 역할도 달라져요. 그냥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컨설팅이나 선생님들 연수 지원, 또 지역병원 연계 같은 거예요. 약간 허브 역할? 그렇죠. 지원 허브 역할을 강화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위센터에 전담 인력 2명씩 추가 배치하는 시범 사업도 바로 시작하고요. 오, 구체적이네요. 네. 이게 교사분들 부담은 좀 줄여드리면서 지원은 더 전문적으로 하려는 시도라고 봐야죠. 근데 제가 듣기에 정말 파격적인 변화가 있던데요. 그 심각한 위기 학생인데 보호자 동의가 없어서 그동안 개입이 어려웠던 경우 있잖아요. 네네. 아주 민감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교육지원청의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팀이란 걸 만들어서 이 팀이 직접 학교로 갈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큰 변화예요. 27년까지 전국에 100개 팀 설치를 목표로 한다는데 100개 팀이요? 네. 이게 현장에서는 정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거든요. 보호자 동의 문제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와, 이건 정말 실질적인 변화가 되겠네요. 그럼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지원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학생 지원은 예방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감정, 또 다른 사람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관계 맺는 법, 이걸 배우는 거죠. 사회 정서 역량 교육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사회 정서 역량 교육. 이걸 강화하고 기존에 하던 인성 교육 같은 거랑 연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조기 발견 시스템도 좀 바뀌어요. 기존에는 특정 학년만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는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는 마음 이지 검사라는 걸 도입한대요. 마음 이지 검사요? 이름이 쉽네요. 이런 검사 자체를 아예 학교가 아니라 전문 의료기관에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해요. 오, 그건 학교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겠네요. 교육에 더 집중하라는 거군요. 그런 의도겠죠. 그리고 일단 좀 어려움이 발견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정말 대폭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학생 마음 바우처인데요. 이게 지원 규모가 엄청 커져요. 27년까지 연간 5만 명한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와, 연 5만 명에 30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가정 형편 때문에 상담이나 치료 망설이지 말라는 거죠. 이건 정말 체감이 크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 적응이 어렵거나 심리 정서적으로 힘든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있잖아요. 위스쿨 같은 곳. 네네. 거기도 지금 17개인데 34개로 2배 들리고요. 또 오랫동안 입원 치료받는 학생들 학습권 보장 문제도 이번에 방안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와, 정말 촘촘하게 신경 쓴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런 계획들이 그냥 계획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법적인 뒷받침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요. 당연하죠. 그래서 마음건강지원 3법이라는 걸 만들거나 고칠 계획이에요. 3법이요? 네.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대해서 국가랑 학교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히 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긴급지원팀 있잖아요. 네, 학부모 동의 없이 개입하는 거요? 네. 아주 긴급한 위기 상황일 때는 전문가 판단에 따라서 보호자 동의 없이도 개입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또 논의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겠네요. 법이랑 제도 정비 말고 또 다른 건 없나요? 사회적인 인식 개선 노력도 같이 한다고 해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또 학부모님들 교육도 강화하고요. 아, 부모님 교육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 부처, 복지부나 여가부 같은 곳에 지원 서비스들이 좀 흩어져 있었는데 이걸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 정말 다각적이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번 방안은 학생 마음 건강을 이제 개인이나 가정 문제로만 안 보고 학교랑 사회 전체가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선언 같아요. 맞습니다. 예방부터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교사 부담은 줄이고 전문성은 높이고 학생에게는 문턱을 낮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네, 확실히 방향성은 좋아 보이는데 네,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사회정서 교육 강화나 바우처 확대, 또 위기 개입 시스템 같은 건 정말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요. 이 변화들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에 또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꾸준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계획에서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들어오시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학생의 복지, 안녕을 위해서 때로는 보호자 동의 없는 긴급 개입까지 고려하는 이 방향성, 이게 최원일 수도 있지만 그 학생의 권리하고 또 보호자의 권리 사이에서 그 묘한 균형점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가야 할까? 이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